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토지거래가제도하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가제도는 시험 문제 비중은 두 문제 보셔야 되고, 일단 이제 투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하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땅이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 땅에 대해서 덩어리가 커야 됩니다. 기준 면적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가만히 보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몽땅 갖추었을 때 이제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내용은 요러면 이렇게 세 가지 갖추면 허가 신청을 넣어라 이거죠. 허가 신청. 그래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써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허가증이 있어야 이제 등기까지 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저럴 적에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럴 때는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계약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허가구역을 지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이렇게. 만약에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지정권자가 당연히 누가 되겠고? 국장. 근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 요 지정하는 기간은 길면 몇 년요? 묶을 때 길면 5년 이내죠. 무조건 5년이 아니고 5년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죠. 자,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지정 절차. 4단계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가. 처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띄우고 공고 내고 그 다음에 알릴 사람한테 알려주고 통지하고 마지막에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키죠. 이렇게 4단계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를 하고 통지하고 통지한다는 게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한테 통지. 이렇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연쇄적으로. 그 다음에 열람 주민들한테 4단계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투기 가능성이 있다.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요 허가구역을 묶는 거니까 지정해야 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푸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푸는 것을 지정 해제다. 이렇게. 일부 푸는 것을 일부 축소다. 허가구역을 줄인다는 뜻이죠. 이게 다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줄일 만한, 풀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해제를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상권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정 해제하는 절차는 몇 단계 절차예요? 해제하는 절차? 똑같이 4단계예요. 심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통지, 마지막이 열람. 지정이나 지정 해제나 절차는 똑같이 4단계, 4단계. 이렇게. 근데 그런 사유만 인정이 되면 반드시 지정 해제 하여야 한다요.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정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재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재지정한다. 재지정. 다시 지정하는 거요. 자, 재지정할 때, 자, 절차는 몇 단계요? 5단계.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심의, 그 다음에 공고, 통지, 열람, 주민들 열람, 요렇게 4단계인데, 뭐가 붙어요, 여기는?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더.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재지정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장이 재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래서 예상 문제가 뭐냐면 지정하는 절차 4단계를 할 때 여기다가 의견 청취를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지정하려면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버린다는 거죠.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계속합니다. 여기 기준 면적을 넘는데 기준 면적 정하는 게 도시지역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일 때 하고 기준 면적 정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 그 다음에 농림지역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여기 도시지역은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다르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는 180 초과. 초과입니다. 이게 의미 자체가 화살 표시가 180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이다 그랬을 때 그게 면적이 180이었어요. 실제. 그러면 허가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180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자, 주거 지역은 180, 상업 지역은 200 초과, 공업 지역은 660 초과,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100 초과, 그죠? 그 다음에 미지정 지역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지역은 90 초과 이렇게 된다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자,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목을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지목.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지목상 만약에 제일 싸다고 볼 수 있는 임야다. 지목상 임야입니다. 그러면 1000초가.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입니다. 농지. 그랬을 때는 절반인 500초가. 그죠? 그 다음 싼 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목일 때는 뭐예요? 절반인 250초가. 그죠? 뭐 목장 용지라든지 뭐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은 250초가. 이렇게. 나머지 지목일 때는 비도시 지역은 지목 가지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에 들어갑니다. 녹지 지역 내 그런데 임야입니다. 임야. 근데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응?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요 지목을 안 따져요. 용도 지역만 따져요. 얼마 넘으면 돼요? 100. 500이니까 100 초과죠? 허가증이 필요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녹지적이 아니고 관리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증 필요합니까? 관리적으로 바뀌면 필요 없죠. 관리적일 때는 1000초과가 돼야 돼요. 비도시 지역이니까. 근데 500밖에 안 되니까 허가증 필요 없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지상권까지 건드려요. 근데 특징은 유상이니까 증여처럼 무상계약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증여가 무상계약이죠. 증여일 때는 거래신고합니까? 처음에 배웠던? 거래신고 안 하죠. 매매만 한다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합니까? 증여? 뭐 증여도 계약이니까 60일 이내 신고잖아요. 여기요. 토지거래가 맞습니까? 증여? 안 맞잖아요. 무상이라니까 증여. 증여 무상계약이죠? 유상계약만 받는다고. 특히 계약인데 경매 있죠. 경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가 없다. 경매 필요 없죠? 자, 경매 그랬을 때 정리해봐요. 경매다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 받냐고요? 방금 전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매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첫 시간에 했던 거? 안 하죠. 지금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경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합니까? 6개월 내 신고하잖아 이거는. 이게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자, 경매 그랬을 때 요거 중요하죠. 농취증 필요합니까? 필요한다. 그죠? 필요합니다. 경매 그랬을 때 농취증 필요해요. 언제 필요합니까? 매각 기일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입니까? 결정기일. 낙찰기일. 응? 매각 결정기일. 그래야 농취증이 들어와야 허가 결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농취증이 안 들어오면 불허가 결정. 다시 경매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것도 세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저감 없이 다시 들어가는 거. 너무 많은 걸 했나요? 하여간. 자, 있고요. 허가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내야 됩니다. 그리고